네. 일단 명제 증명 파트 우리 전 시간에 했었고요.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있는 것들 배웠던 거 이제 쭉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할게요. 유형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1번, 2번 특히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우리 좀 질문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하이메스 108페이지 숙제 내줬던 부분들 어떻게 될까요? 108페이지 질문 있나요? 여기부터 유형 1번, 2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유형 3번의 규율법 같은 경우에서는 규율법 따로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나 이제 넘어가면 되겠고요. 부등식 기본 성질은 했던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유형 4번은 유형 3 아니야? 안 하기로 했어? 세모쳐져 있어? 아예 그냥 다 뺐구나 그러면. 유형 4번, 유형 5번. 그럼 그렇게 빼면 그냥 산술기하만 남아있네요 이번에는. 유형 6, 7, 8 코시슈 받았지 않았고요. 그럼 6, 7, 8 질문은요? 50? 몇 번? 50번?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요. 여기서 뭐라고 써있어요? A 플러스 B가 1에 만족하는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분의 2 더하기 2 B분의 1이 뭐가 성립할 때? K가 성립할 때 다음을 만족하는 상수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문제인지 설명해 줄게. 우리 일단 산술기하부터 복습합시다. 산술기하. 산술기하가 무엇이었냐면 두 숫자가 모두 뭐일 때? 양수일 때. 그치? 양수일 때 2를 넘겼어. 상수 2 넘겨서 많이 하니까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등호라는 것은 이제 그 최대 또는 최소가 되게 하는 값은 둘이 어떨 때 성립한다?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모두 같을 때 성립한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 친구를 신경을 써줘야 돼서 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 그냥 무난하게 풀고 싶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 산술기하 쓰고 얘 산술기하 쓴 다음에 대충 maybe 때려주면 나올 것 같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풀면은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왜 그러냐? 만약에 내가 푸는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A 플러스 B는 2배 루트 AB인데 이 친구 뭐예요? 1이라고 되어 있잖아. 넘겨서 열심히 계산할 때 AB가 뭐라고 나오고 대충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A분의 2 플러스 2B분의 1을 역시 산술기하 때려두면 AB분의 1이잖아요. 근데 아까 AB 뭐라고 했습니까? 4분의 1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다 4분의 1 있고 4 넣으면 여기 4 나와서 답에다 K는 4라고 하면은 틀렸을 거예요. 맞죠? 왜 틀리냐? 이 조건 때문에 틀려요. 이 조건. 그러니까 각각이 지금 식이 몇 개를 썼어요? 2개를 썼어요. 이식하고 이식을 쓰는데 잘 봐봐. 얘가 최소가 돼서 구했던 이 친구에서는 여기에서는 등호 조건 즉 이 4분의 1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 A하고 B가 어떨 때야? 같을 때 나와요. 그치? 맞아? 몇으로 같을 때? 2분의 1로 같을 때 나온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산술기하 조건을 쓰니까 얘는 A분의 2라는 친구하고 2B분의 1이 같다고 되어 있잖아. 이때 이제 나오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등호 조건이 산술기하를 쓰면. 그럼 여기서 계산하니까 얘는 A가 몇 B일 때? 4B일 때라고 했잖아. 둘이 등호 조건이 어때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얘의 값을 그대로 넣으면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풀이법을 아예 기억을 해줘야 돼. 내가 주어져 있는 거 이렇게 바꿀게요. A 플러스 B가 1이라고 할 때
a분의 a 플러스 2b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다면 이 친구를 지금 k 썼으니까 t라고 볼게요. 보통 k라고 많이 둬요. 내가 구해야 될 건 이 t의 뭐를 구하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두고 풀이법이 어떻게 되냐? 식을 곱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를 해줘야 돼. 알겠어요? 양변을 곱해주면 1 곱하기 t는 뭐가 돼? t가 되지. 그리고 얘랑 얘 곱하면은 뭐가 되냐? a 플러스 b에 a분의 2 플러스 2b분의 1이 되거든? 그리고 열심히 곱해주면 이렇게 곱하면은 2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2b분의 a 나오고요. 그 다음에 a분의 2b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치? 다시 정리할까요? 2분의 5 플러스 2b분의 a 플러스 a분의 2b라고 쓸 수가 있어요.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얘는 이거 산술기하 그대로 쓰면 아까는 우리가 등호 조건이 틀려서 이대로 쓰면 안 맞아 떨어졌지만 이 형태는 산술기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쓰면 되잖아. 등호 조건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애초에 얘네들이랑 관련이 없이 새로 구한 거지. 이 내가 구하고 싶은 t를 다시 설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산술기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외워서 들어가는 편이 되고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유형에 들어가요. 모르면은 그대로 이렇게 하고 망하기 때문에 그럼 저거 산술기하 썼다고 치면 2배의 루트 이 친구랑 이 친구 곱하면 1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2분의 5를 더하기 때문에 답이 2분의 9가 있을 거예요. 답 5번이 돼요. 이거 전작해서 2분의 9 나오지? 이게 어쨌든 t가 2분의 9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여기 내용이 된다. 그리고요. 질문 또 있어요? 52번이 왜 세로가 더 짧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일단 풀어봅시다. 이건 뭐 우리가 전에 수업에서도 보여준 내용이니까 내가 이 친구를 x라고 하고 이 친구를 y라고 하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4개의 작은 직사각형이라고 있고 가로 세로의 길이 좀 짧은 것이 그러니까 여기가 왜 70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모르겠네요. 해봐야겠네요.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그냥 여기 70으로 들 것 같은데. 일단 이걸로 놓고 한번 풀어보자. 가로의 길이 중 가로 세로의 길이 짧은 70에 넓이가 최대가 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농부가 사용한 철망의 길이는 뭐 써야 되지? 이러면 일단 처음에는 5x 더하기 2y로 둔 다음에 그좀 현실주의 써가지고 일단 뭐 글 씁시다. 그 y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5 곱하기 70이라고 하고요. 근데 뭐 주어진 게 있나?
되어 있고 구하라고 한 거는 70y가 최대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산수기하 써보면 2배 루트 곱하면 얼마지? 2y 곱하기 57에 350 700y 70y가 700 일단 응? XY를 먼저 두는 게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안 나오는데요? 그 XY로 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xy의 최대 양변 제곱해주면 당근의 제곱까지 해야 돼요? 왜? 그런 나오긴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4 곱하기 10 40xy 이렇게 다 이항한 다음에 이 양하면은 그 다음에 대입해주면 특이하네요 문제가 이거를 제곱을 한다는 발상 자체도 조금 신박하고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약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일단 식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쓰라는 형태인 것 같아 내가 최근에 풀었던 문제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거 제곱해서 하는 거는 어쨌든 여기서 나와 있는 정보는 어쨌든 이 친구가 이렇게 돼야 되고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5x랑 2y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굳이 이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었다고 치는 것까지가 이제 산술기하에서 증명이 된 거고 최소가 되는 지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x, y가 지금 뭐가 되고 싶다고 돼 있어? 최대가 되고 싶다 했잖아 x, y가 최대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첫 번째 x가 뭐라고 한다면 70이라고 한다면 작은 쪽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70이라고 한다면은 y는 뭐 나와? 7호 350 175가 나오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y가 뭐라고 한다면 70이라고 한다면 y가 70이라고 한다면 7이 14 x는 뭐 나오지? 5분의 140이 나와요 근데 문제사가 뭐라고 했어? 설명 중에 가장 짧은 것이 7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될 수가 없고요. 이 친구가 돼야 된다고 써야 되는 거겠네. 얘는 70보다 작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 그래서 곱해서 계산해서 답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곱이 상당히 심각했네요. 그래 답 나오니? 나오겠다. 다음 질문이요. 근데 여기서 EX랑 Y가 같은 이유가 최소여야 그래서 얘가 같을 때 얘가 정확하게는 이제 산술기하이긴 한데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네요 문제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산술기하가 직접적으로 딱 하고 쓰인다기보다는 이거 하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서 이해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이요? 없어요? 62번. 그렇지. 우선
우선 한번 먼저 산술기 하고 공식 한번 해봅시다. 이거 x절편 y절편이거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 구하면 뭐 나와? 여기 적용 a, 0 나오고요. 여기 적용하면 0,b 나와요. x는 2분의 1 a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얘가 4,6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은 a분의 4 더하기 b분의 6이 1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분의 4 플러스 b분의 6은 2배 루트 ab분의 24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이제 얘가 1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ab 범위 나온 거 그대로 대입하면은 나와요. 그리고 62번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이쁘게 할 수 있을까? 막 변형하고 하는데 조금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양의 실수 AB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거 해설자 한 번만 볼게. 코시저브라츠 쓰지 코시저브라츠만 안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51쪽. 해설이 영 별로네요. 그치? 너희 해설 한 번만 지금 눈으로 봐줘봐.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애매해요. 실제로 얘가 해설 보면은 지금 답이 니은이라고 돼 있지. 아니야? 네. 니은이라고 돼 있지. 그리고 기억 디귿을 보면은 관례를 들어놨어요. 그쵸? 왜 풀이가 이딴 식으로밖에 안 써져 있을까요? 증명이 안 되는 식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 주어진 상태로. 거짓인 애들은 증명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식을 막 조작조작 한다고 해서 제가 나오면은 그게 참인 건데 안 나오면 거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관례를 쓰는 걸로 해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니은처럼 증명이 되는 애는 조작으로 되겠지. 근데 안 되는 애를 이 식에서 증명이 될 리가 없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질문.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이 정도 이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길러야 돼요. 내신 때에는. 네, 거짓인 명제를 있는 걸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걸 할 때 어떻게 생각해? 직관적으로 좀 될 만한 걸 찾아가서 넣어야 돼요. 뭐 이거 설명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니은은 어떻게 해요? 니은은 이제 얘가 만약에 이제 조작에서 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는 것은 니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쪽이 더 보기 편하잖아.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등식 양변 곱하는 건 상관없단 말이야.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a 플러스 c에 b를 넣은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 플러스 b에 c다 이 친구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치? 만약에 이건 참이라고 한다면 이 식을 이용해서 아마 가능할 거예요. ab 플러스 bc가 그 다음에 bc 플러스 cd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AB 요소 이렇게 있고 BC 요소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보이지? 맞아요? 그럼 내가 증명한 건 어쨌든 간에 얘가 성립했으니까 CD 똑같네요? 그러니까 얘가 있고 CD만 추가된 거잖아. 증명이 되는 애는 이렇게 이쁘게 돼요. 그래서 기억은 내가 봤을 때 나도 아까 막 먼저 봤었잖아요. 문제를 특별하게 뭔가가 막 되지가 않고 말이 길어져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뒤에 뭘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넘기죠? 그러면
여기 코시쇼 바르츠가 조금 중간중간 숨어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코시쇼 바르츠가 있냐? 저기 70번 코시쇼 바르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지 않았어요. 오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경우의 수는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몇 학년 때?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마지막으로 해요. 일단 미리 이 경우의 수에 관한 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중학교 2학년 지식으로 여기 오면 풀리나요? 네, 풀려요. 풀려요. 일단 모든 문제를 다 중학교 2학년 때 지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렵겠지? 첫 번째 문제가 어려울 거고요. 두 번째, 그때 기억에 뭔가 조금 애매한 요소가 있었다면 지금도 똑같이 애매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원이 조금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달라요.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전체적인 단원은 경우의 수라고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야기를 해요. 중학교 내용 그대로. 그리고 순열 조합이라고 해서 새로 배워요. 참고로 순열하고 조합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이러한 것들을 고등학교 때 입맛에 맞게 좀 맞춰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의 내용은 약간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게 왜 되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못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자체는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쓰는 부분에 들어가요. 여기 시작점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한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볼게. 너희들 경우의 수 있는 거 하이맥스 한번 펼쳐볼래? 여기 개념 부분 한번 펼쳐볼래? 이제 너희들이 가장 여기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써있어요. 몇 페이지니? 182페이지? 거기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나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면은 나지 않으면 합의 법칙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면 곱의 법칙을 쓰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넌센스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봐볼게요. 이거는 제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경우의 수라는 이 단어를 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상위가 등류별로 5번 있고요. 하위가 3번 있어요. 이거 상위하고 하위 한 세트를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 이거 상위 한 세트 내가 또 위에가 5개 있고 아래가 3번 있으면 5에다가 3을 곱해서 15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 과정을 너희들 이거 5 곱하기 3이라고 썼다는 것은 무엇을 먼저 입은 거야? 상위를 먼저 입었다는 시행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행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상위를 입은 다음에 무엇을 입어요? 하위를 입어요. 우리가 상위하고 하위를 동시에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적으로 상위와 하위를 동시에 입으면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지? 경우의 수는 엄연히 동시에라는 말이 쓰여져 있고 당연히 컴퓨터로 계산하면 모든 경우가 다다다다 해서 나오겠지.
하지만 우리가 실전적으로 할 때는 무엇이 있어요? 이 사이에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순서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라는 말을 최대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막 다 한 번 해서 다 하세요 이런 걸 하겠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할 거라고? 내가 각 단계가 정해져 있고 그걸 연속해서 해나간다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상의에 한 세트 입는 경우의 수는 일단 상의든 하의든 먼저 입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 마인드 상당히 중요해요. 동시에 너희들이 쳐다보려고 하면 할수록 경우의 수는 오히려 눈에 안 들어오고요. 최대한 한 단계 한 단계를 채워나간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만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감각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에요. 합의법칙, 도배법칙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거기에다가 키워드로 쓰는 거는 주로 이렇게 써요. 다 끝났니? 라고 물어보는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지? 상의를 읽고 얘를 아까 거기 있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상의가 5개, 하의가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질문, 상의 또는 하의 하나를 읽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시행을 딱 하나라도 하겠지. 상의를 입었어. 읽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가지예요. 그치? 그랬을 때 질문을 해보는 거야. 다 끝났니? 라는 건 문제에서 요구한 주어진 상황을 다 완료를 했냐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치? 여기서 상황이 종료가 되잖아. 또는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다음 친구하고 연말고리가 더하기로 간다는 게 합의 법칙이에요. 더 이상 뭔가 할 필요가 없잖아. 이 친구를 하는 경우랑 이 친구를 하는 경우는 이제 그냥 각각이 독립된 경우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니. 근데 이제 만약에 질문을 바꿔봅시다. 아까 한 것처럼 상의, 하의를 총 합쳐가지고 한 세트를 완성시켜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때는 상의를 하나 입었어. 다 끝났니? 상황이 종료가 됐니? 아니지. 우리 뭐도 입어야 돼요? 하의도 입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쓰겠다? 곱하기라는 연상기호를 쓰겠다. 이게 고배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법칙, 고배법칙 할 때 동시에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애초에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상의, 하의 막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한다고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배법칙, 합의법칙에 적용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 종료가 되었으면 다른 상황과는 더하기로 연결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주어진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음 상황은 곱하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칙연산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우의 수에 대하여. 알겠지? 우리가 일단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워야 사칙연산을 할 수 있듯이 여기도 확률간의 관계에서 언제 더하기 쓰고 언제 곱하기를 써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만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정할 수가 있겠죠. 엄청 열심히 할 필요 없겠죠. 왜? 너희들이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엄청 에너지를 쏟진 않아요. 다만 쌤 아까 이야기한 거 우리는 동시에 뭔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만 항상 염두에 두세요. 너희들이 머릿속에 동시에 막 3가지가 떠오르면은 정리가 되겠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리가 되겠어요? 안 돼요. 너희 경우에서 보통 힘들어하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거예요. 한 번에 말 다 하려고 하는 경우.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연속적으로 해나가자. 그 관계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곱하기로 연결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합의법칙, 고배법칙을 할 내용은 정리하고 지금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내용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해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문제 있잖아요. 첫 단어 문제, 중학교 문제랑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심지어 중학교 2학년 때는 확률까지 배우는데 여기서 확률은 안 배워요. 이제 두 번째. 당연히 문제가 앞으로 어려워져요. 그치? 그리고 여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곳이 아니에요. 감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약간 너희들 봤을 때 얘는 잘하는 학생은 원래부터 잘하고 안 되는 학생들은 계속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훈련으로 감각을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과제이고요.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볼까? 우리가 막 집합 문제 100문제를 풀었어 하루에. 아니 이 표정 찡그리지 말고 풀었다고 쳐봐요. 다음날에 실력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겠죠? 그치 열심히 100문제를 공부했으면 보면 알겠지만 참고집 판별 예시만 다 충분히 봐줘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나중에 가면은 경우의 수 문제 하루에 100문제 열심히 풀었어요. 상대적으로 집합 명제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져요. 실력이 오르게 하겠지만 엄청나게 오르지 않아. 차라리 하루에 10문제씩 한 7일, 8일에 걸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문제의 수는 적어도. 그러니까 여기는 감각을 꾸준히 길러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감각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지식으로 감각을 키울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풀이법 정도는 내가 다 소개를 해줄 거야.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는 가지고 있어야 생각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할 거고요. 그게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부터는 감각과의 싸움입니다. 뻔한 문제인데 여기 있는 것들 다 뻔한 문제거든. 이제부터는 안 뻔한 문제도 살짝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예제 1번 봐봐. 어때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사위 두 개를 가지고 만드는 것 중에 우리가 5의 배수인 것을 찾고 싶다고 해봐요. 그 5의 배수는 뭐가 있어? 합이 5의 배수인 거는? 5인 경우하고 10인 경우로 먼저 나눠야겠죠. 그 다음에 너희들 어떻게 하냐? 5인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열을 하겠죠.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1, 4, 2, 3, 3, 2, 4, 1이 돼요. 10이 되는 경우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4, 6, 5, 6, 1이 돼요. 그쵸? 6, 4, 소리? 이렇게 돼요. 얘는 뭐 몇 개 안 되니까 뭐 썼다고 쳐봐요. 다른 문제도 이렇게 써질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했어요? 우리 흔히 이런 과정을 많이 말했던 그 단어 있는데 열심히 경우의 수는 뭐 하면 되지? 노가다를 띄면 되지라고 많이 말을 하죠. 잘만 띄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매번 그렇게 띄면은 힘들어요. 50개 다 쓸 거야? 얘 7개니까 썼다 치고 막 경우의 수 50개 넘는다 할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다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노가다를 하는 거는 해야 되는데 뭐 다른 풀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냐? 이거 한번 볼까요? 나는 알아요. 이게 추론을 하자는 거야. 처음 거 쓰고 다음 거 쓰니까 얘는 한 개 커지고 한 개 작아지지. 언제까지 작아질까요? 이 친구 뭐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다 쓰지 않고 여기하고 여기 관계를 추론을 할 수가 있다면 몇 개라고 바로 쓸까요? 4개라고 바로 쓰겠죠. 나머지 숫자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써도 되겠죠. 여기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 4 돼서 어디까지 할 것이다? 6 될 때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동그라미 친, 뭐 굳이 쓰면 여기까지 썼다고 치고 여기, 내 흐름상 나머지 숫자가 없어도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가다 띄는 건 좋은데 이거 은근 안 가지고 있으면 안 하는 마인드거든? 다 쓰는 거는 손에 니네 같은 선택하겠다며 매번 해야 되는 게 이거일 건데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추론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가다를 하자. 그래서 여기 3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노가다를 하더라도 다 쓰는 건 이제부터 좀 지양하자. 7개밖에 안 되지만 충분히 막 100개 넘는 경우도 많고요. 노가다가 필요한 문제들이 요즘 수능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능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가 어제 고3 애들 수업하면서도 똑같은 말 했던 것 같아요. 이제 9월 수능이 지금 100일이 깨졌거든. 100일이 깨졌어요. 그래서 확통 요즘 계속 추세가 어떠냐면 좀 그냥 알아두세요. 수능에서 선택이 지금 몇 가지예요. 미적분,
확통, 기하 총 세 가지를 선택하고 있는데 기하는 약간 좀 특이한 곳이고요. 보통 문과는 확통, 이과는 미적분을 선택하고 있어요. 친구도 확통 선택하겠네. 나중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통합등급제라고 해서 등급을 다 똑같이 먹이고 있어요. 그쵸? 똑같이 등급을 먹이고 있어요. 비교를 해야 돼요. 변별력을 줘야 돼요. 당연히 문제는 확통이랑 미적분 비교하면 뭐가 어려울까? 미적분이 어렵겠지? 어려울 거야. 애초에 배우는 난이도 자체가 달라. 같게 먹이기 위해서 확통해서 그런 변별력을 줘야겠지.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된단 말이야. 미적분에 비슷하게. 어떤 시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요? 요즘에 노가다를 신나게 뛰게 해요. 30번 같은 거. 케이스 4개, 5개 준 다음에 경우에 수고하시고 열심히 노가다에서 구하게요. 최소한 시간이라도 잘 먹게 하겠다는 거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알겠죠? 다음 예제 2번 1부터 100까지의 수가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것을 뽑으세요. A 또는 B라는 패턴으로 나오는 거고요. A 또는 B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키워드는 이 친구가 서로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는 이거 설명하는 데 일부 넘겼는데 5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거 있어요 없어요? 예제 1번에서 어떤 숫자가 5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일 수 있니? 주사위로 던진 애들 중에 없잖아. 얘는 그냥 더하고 끝내면 되겠지. 근데 얘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있어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풀기 위해서 2의 배수 다 조사하면 어떻게 돼요? 50개가 나와. 그치? 그리고 3의 배수를 다 조사하면 몇 개가 나와요? 33개가 나와요. 맞아요? 이거 더해서 83개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몇 번 세버렸어? 우리가? 2번 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빼줘야 돼요? 동시에 만족하는 걸 빼주면 되는데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것을 우리는 6의 배수라고 할 수가 있겠지. 6의 배수 몇 개? 6으로 나누면 돼요. 100을. 그래서 A 또는 B라는 주제에 대하여는 겹친 유무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확통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A 또는 B에 대한 프리티프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케이스별로 최적화된 걸 찾아야 될 테니까 나중에는 그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 정도 가서 가면 좋겠어요. 예제 3번. 이게 지금 오늘 배우는 거는 순열 조합이 아닌 그냥 단순 경우의 수예요. 살짝 노가다성이 강하단 말이야. 알겠지? 노가다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A, C가 각각 적힌 세 종류의 카드가 있다. 이 친구는 2개 있고요. 이 친구는 2개 있고요. 이 친구는 1개가 있어요. 이걸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문자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 아까 합리적 노가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규칙성이 또 추론할 수 있으면 충분히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새끼는 아무리 봐도 내가 추론이 안 돼요. 왜? 다 두 개였으면 어떻게 하겠는데요. 어떤 합리적 노가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두 개인 거면 맨 앞에가 A로 해서 나오는 거나 맨 앞에가 B로 해서 나오는 거나 맨 앞에가 C로 해서 나오는 거나 어떨까요? 대칭이니까 다 같겠지. 그럼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되겠지. 근데 얘 한 개가 빠져버려서 문제가 생겨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잘 세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셀 때 이제 이야기합시다.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린다고 하면 어떻게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보통 왜 틀릴까요? 이거 틀린다고 하면 하나, 2개 정도 빼먹고 틀려요. 다 세야만 되는 게 경우의 수였잖아. 그러니까 우리 셀 때 어떻게 세야겠어요? 잘 세야겠지. 그럼 우리가 이 잘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수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쵸? 잘을 조금만 풀어봅시다. 기준이 있게 세주세요. 앞으로 노가다성으로 세는 문제가 있다면 나는 무조건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 작은
친구에서 큰 친구 순서가 되도록 지켜가면서 할 거예요. 그럼 뒤에 앞에 나오는 게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A 다음에 뭐가 올까요? A 한 번 더 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 A가 두 개니까. 그 다음에 A 다 썼으니까 B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게 해서 막 쓰면 안 돼. 규칙이 있어야 돼. 다 세야 되는 상황 있으면 너희 막 쓰면 무조건 답 안 나와. 한 개 두 개 빠져. 그 다음에 이제 A, C 쓰이면 되고요. A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 A 두 개로. 그럼 A 다음에 뭐가 오는 거 하는 거야? B 오는 거 하는 거야 이제. 그럼 A, B, D가 되고요. A, B, C가 되고요. 맞지? A 다 했나? 그럼 이제 B 오면 되겠지? 맞니? 뭐가 좀 이상한데? 아, A, C가 있잖아. A, C, A 이제 가는 게 A 두 개니까. 맞지? 잠깐만. 아,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까지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 써야 되는데 A, C, A 오고요. A, C, B까지 가는 거야. 이거 다 세니까 몇 개 나왔니? 7개가 나왔어요. 그럼 7개가 나왔다고 치고요. 이제 B로 시작하는 거 써야겠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합리적 노가다적인 특징에서 보자면 A하고 B는 대칭이니? 맞지? 똑같이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B는 몇 개이다? 똑같은 개수일 것이다 정도는 추론할 수가 있어요. A나 B나 가치가 어떠니까 같잖아요. 그러니까 B로 시작하는 거는 똑같이 7개 나오고요. C로 시작하는 것은 세봐야겠지. C는 몇 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잖아요. C, A, A, C, A, B, C, B, A, C, B, B 더 있어요? 없죠. 그래서 답 몇 개? 19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이런 게 약간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겠지. 감각적인 부분이 될 테니까 물론 다 나열해서 해줘도 되지만 여기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옆에다가 이거 수영도를 지금 수영도라고 써 있어요. 이 케이스가 수영도가 뭐냐면 이거야. 다 가지치기라고도 하고요. 일일이 케이스를 다 조사해서 쓰는 게 수영도예요. 알겠지? 여기 옆에다가 이거 하나만 써주세요. 키워드 이거. 오늘 아마 들어갈 것 같아서. 원래 이거 순열 시간에 하는 건데, 순열 시간에 하는 거거든? 근데 오늘 나올 것 같으니까 할게요. 나만 아니면 되라는 주제는 무슨 말이냐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B, C, D가 모자를 쓰고 있어. 알겠지? 모자를 쓰고 있어. 모자를 쓰고 있는데 방에 들어오려면 모자를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모자를 이렇게 A, B, C, D 자기 모자를 이렇게 걸어놨어.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야. 나갈 때 모자를 써야 되잖아. 다시 자기 자신이 아닌 모자를 쓰고 가야 된다는 거야. 자기 모자를 쓰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자기 게 아닌 거. 이거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보면 알겠지만 뭐 규칙이 특별하게 있는 거 아니까 노가다를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우리 노가다를 한번 해봅시다. 이 밑에다가 자기 자신 자리 안 오게 쓰면 되겠지. 맞아요? A 자리에 제일 먼저 뭐가 오는 경우? B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B가 왔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A 온다고 하면 되고요. 남는 게 C하고 D 남았지. CD가 자기 걸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 오고 이 자리에 이제 A는 안 되고 C가 왔다고 하면 남는 게 A하고 D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B 자리에 이 자리에 D가 가져간다고 한다면 남는 게 A하고 C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AC는 이 구조로 돼야 돼요. 앞에가 B가 오는 건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오는 걸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C가 오고 A가 왔다고 하면 남는 게 B하고 D가 남아. 그럼 B하고 D
이렇게 가능하겠고요. C자리에 만약에 B가 왔다고 하면 남는 게 A하고 D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맞아? 어? 비가 자기가 어쩐지 이상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 A, B, C, D. D가 와야겠지? 남는 게 A, B인데 A, B는 이렇게 와도 되고요. 이렇게 와도 돼요. 지금까지 6개. 마지막으로 끝자리에 D가 온다고 하면은 똑같아야 되는데 A, B, C, B, C 이렇게 되고요. B, B, C 하면 A, B, A가 돼요. 총 몇 개 나왔어요? 9개가 나왔어요. 이 친구 열심히 구하니까 몇 개가 나온다? 9개가 나와요. 내가 뭐 쓰면서 했지만 이거 사실 쓰다 보면 익숙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번 이걸 계산하기가 어때요? 귀찮아요.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한 일반을 유도하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키워드가 뭔지 알겠지 이제? 그럼 어차피 이거 4개 하는 건 항상 몇 개 나올까 쓰면은 9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전략을 바꿔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미리 외워두면 되는 거잖아. 4명 몇 개예요? 4명이 자기 자신 아닌 거 가져가는 경우의 수? 9개예요. 그치? 얘가 A, B, C, D 하면 나 어쨌든 4개만 있으면 항상 이거 9개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냥 이 정도 이거 사이의 문제는 숫자를 외웁시다. 알겠죠? 일단 2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A, B를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B밖에 없거든? 그치? 그리고 3명은 2가지예요. 이거 그냥 금방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한번 해줄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4명은 방금 구한 것처럼 9개가 되고요. 5명은 이게 마플에 나오더라. 44가지거든? 마플에 있어요. 그럼 마플은 이거 다 구하라고 한 거잖아. 좀 특이하죠, 문제가? 1, 2, 9, 44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요. 이 정도 해준다면은 노가다를 특히 4개가 가장 많이 나오지 9개 정도가 가장 이쁘니까 이렇게 하는 것만 좀 신경을 써준다면 나머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됐나요? 좀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오늘 시간 예매해서. 두 번째 타임. 어차피 개념설명 오늘 크게 들어가는 거 없고요. 그쵸? 크게 없어요. 개념 설명 없고요. 내가 어차피 문제들 그냥 여기 하면서 자주 나오는 패턴들에서 질문 있는 것들 위주로 해주기만 해도 첫 타임 괜찮아요. 경우에 순열 어차피 한 타임이면 끝나고요. 조합도 한 타임이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일단 수합하에서 집합문제 끝나고요. 경우의 수가 끝나겠네. 일단 그렇게 일단 목표를 잡고 하고 있으니까 수요일이 문제네. 수요일만 딱 어떻게 해결되면 정말 좋을 텐데. 계약하니? 계약이요? 저 목요일 학교 가요. 목요일 계약이야? 그럼 한번 내가 이 시간 한번 수요일 짜볼 수 있겠다. 수요일이 딱 하면 조합까지 끝나거든 설명이. 이왕이면 예쁘게 끝내고 싶어. 수원도 수요일 날 끝나요. 수요일 기준으로 좀 짜고 있어. 그럼 딱 4주일 거야 아마 그게. 내가 계산해봤어. 아닌가? 4주 조금 더 일찍 끝나나? 세 타임, 네 타임. 한두 타임 정도가 좀 남겠다. 그러면 그건 이제 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자연수 ABC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돼 있어. 뭐 하면 조진다고 이거 되는 거든지 나에게서 처음부터까지 이쯤이면 됐겠자고 멈추면 조지는 거예요. 우리 쓰더라도 어떻게 쓰자고 했어? 아까 규칙에 맞게 쓰자고 했지. 이제 규칙에 맞게 쓰는 건 장착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 해봅시다.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준 A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B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C를 기준으로 해도 돼요. 이 문제는 뭐가 유리할까요? 그러면 이 친구는
C가 6이에요. 왜냐? A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고 해봐. 그럼 얘는 A는 1일 때부터 시작해서 A가 몇일 때까지 들어가요? 5일 때까지 들어가요. 다 해보면 B는 더 난리 나지? 이렇게 돼요. 얘 케이스 5개고 얘 케이스 몇 개야? 9개야. C는 근데 1이라고 하면은 딱 3에서 끝날 것 같은데 4는 안 되니까 얘는 몇 개예요? 3개잖아요. 우리가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할 텐데 일단 이 이야기 순위할 때 제대로 하겠지만 얘는 케이스가 총 5개가 나와요. 얘는 9개가 나오고요. 얘는 3개가 나와요. 얘네들은 약간 어떠한 느낌이 있어? 많은 느낌이 있지? 얘가 상대적으로 적당한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케이스는 이게 참 어려워. 여기 내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적당히 할게요. 적당히 할게요. 여기서 적당하다는 거 마이크 드린 거예요. 5개랑 9개는 많아. 3개가 적당해요. 그치? 근데 얘가 케이스가 너무 적어서 막 하나 아니면 2개만 나온다고 하잖아. 케이스가 하나면은 의미가 없겠지. 케이스의 의미가. 케이스가 또 2개 정도면은 어떤 문제들은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분류할 수가 없어서 또 케이스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에서. 또 그것도 비효율적이겠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누는 기준을 생각해보되 이 적당은 어쩔 수 없이 어떤다는 걸까요? 우리가 감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걸, 얘는 A랑 B보다는 C가 낫겠구나 이런 식의 감각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제 조금 한 문제 할 때마다 좀 할 말이 많아져. 그냥 풀면 상관은 없는데 원래 이래요. C가 1이라고 하면은 2A 플러스 B는 얼마가 돼요? 11이 되죠. 머리 좀 써봅시다. 내가 여기서 합리적 노가다를 할 생각이에요. 그쵸? 여기에 A는 1이라고 하면 B는 뭐가 나와? 9가 나오지. A가 뭐라고 한다면? 2라고 한다면 B는 7이 나와요. 쭉 가서 어디까지 되겠어? A가 5라고 한다면은 B가 1이라고 해서 총 5개가 나와요. 머리 써봅시다. 첫 번째, 생략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두 번째, A가 결정되면 B는 자동으로 결정되죠. 그러니까 여기 사실 뒤에 구하는 거 크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나라면은 A 1일 때 되고 A 5일 때 딱 되면 되겠네 해서 5개 찾을 것 같아. 내가 동그라미 친 나머지는 사실상 안 써도 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필수가. C가 2라고 한다면은 2A 플러스 B는 8이 되는데 바로 합시다. 이 친구 될 수 있는 거 어디부터? 1부터 3까지 돼요. A가 3면 B가 0이어서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C는 3이라고 한다면 이제 2A 더하기 B가 5가 되는데 A는 1이랑 2가 가능하겠네요. 맞나? 맞지? 그 다음 친구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 이런 거를 일단 내가 보여는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는 있어야 되니까 해주되 나는 절대 하루아침 이런 것들 다 되게 기대하지 않아요. 여기는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예제 5번 그냥 하면 되고요. 그냥 말만 할게요. 예제 5번 의미 아닌 두 정수라고 돼 있잖아. 의미 아닌이란 거는 0 포함해서 정수란 뜻이에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0 포함 정수. 그래서 여기 y를 기준으로 가져가면 되고요. y에다 0부터 차근차근 넣으면서 규칙 예상하면서 쓰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예제 6번 고배 법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고배 법칙에 대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 제발 뭐 하지 말자. 동시에 하지 말자고요. 알겠지? 우리 동시에 못해요. 우리 동시에 동전 2개와 주사위 1개 던지는 거 있잖아. 손에 동전 2개와 주사위 1개 이렇게 던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왜? 컴퓨터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 모든 시나리오가 딱딱 콤마 순서상으로 다 보여? 딱 하는 순간 머릿속에 다다다다다다 그럼 컴퓨터나 되는 거잖아요. 우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시에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행위를 하나씩 하되 연속성을 가지는 행위로 보자는 거야. 어떤 느낌이야? 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동전 하나 던지고 또 동전 하나 던지고 주사위 하나 던져도 어차피 결과는 어때요? 같잖아요. 그쵸? 상황을 한 번에 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하세요. 그럼 동전 하나 던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동전 하나 또 던지는 경우의 수 두 가지. 주사위 하나 또 던지는 경우의 수 6가지. 이렇게 해서 하는 생각이에요. 6번의 이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한 번에 공책 하나, 필통 하나, 가방 하나를 집을 생각하지 말자고요. 팔이 3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집어요? 그치? 바구니가 있으면 공책 하나 집어서 넣고 필통 하나 집어서 넣고 가방 하나 집어서 넣고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경우에서 조지는 애들 대부분이 이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에 뭘 하려고 하는 생각. 왜? 시키는 게 한 번에 뭘 하려고 하거든. 하라 하잖아. 문제는 한 번에 하라고 해. 하지만 우리는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머리가 딸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쓰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 말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예제 7번. 항의 개수는 그냥 곱하면 된다. 앞에 항이 PQ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서 합시다. P 마이너스 Q 플러스 R이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라고 한다면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종류가 있어? 앞에 친구에서 3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지. 뒤에 친구에서 몇 가지 선택하는 거예요?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나오는 게 총 항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3은 12가 되고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쓰자니 찝찝한 게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얘 항의 개수 몇 개야? 3개지.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면은 얘 분명히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B면은 4개여야 되는데 얘는 3개인데요 라고 하면은 동류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A, B를 한 것과 B를 한 게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참고로 이 주제는 현 고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확통 선택을 해야만 그때 나오는 주제야.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서 배려돼 있을 거야 문제에서. 이런 건 당장은 시험에 안 나올 것이다. 보면 알겠지만 모든 항들이 다 어떠고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게 문자를 다 다르게 써놨죠. 그러니까 그런 건 크게 안 해도 돼요. 예제 8번 정도는 너희들 뭐 이지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넘어갑시다. 여기부터가 약간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거 우리가 경우에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아이 감각을 최대한 늘려는 못해.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일단 뭐 지식이 있어야 감각을 늘리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기초 뼈대가 있어야 여기 내용부터는 약간 유형별 풀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첫 번째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3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 사실 중학교 1학년 문제예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근데 우리 일단 약수의 개수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나요? 뭔가 했었는데 소인수분해요. 소인수분해. 알겠지? 얘들아 근데 여기 소인수분해 미리 이야기 좀 할게. 여기 소인수분해 하다면 막 잃어버리는 경우 있거든. 이러지 마. 왜 하지 말라 그랬어? 언제 났어? 그치? 소인수분해 풀이법이 2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소수 찾는 거잖아. 몇 개인지. 얘를 적당하게 쪼개주세요. 옆으로 쪼개. 이런 식으로. 2로 쪼개지 말고 적당히 쪼개. 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이 계산이 힘들잖아. 얘는 66에 36이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 하는 게 비교적 잘 보이는 편이죠. 숫자를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정도로 낮게 쓰면은 소인수분해 금방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2가 몇 개? 3개, 3이 2개. 이렇게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수의 개수 구하는 내용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 하기 앞서서 이거 좀 보세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 약수를 구하라고 한 거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곱해서 얘네들 약수가 된다는 거 얘로 다 나눠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리고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 후부분은 모두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 상황에서
여기 각각이 다 곱하기로 해서 나오는 애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약수가 되는 거겠지. 맞아요? 대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총 약수의 개수 몇 개야? 12개지. 이 12개는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는 거야. 2의 기준에서 선택지가 몇 개 있었어요? 4가지가 있었지. 2가 총 3제곱까지 있으니까 2를 선택 안 하거나 1개 하거나 2개 하거나 3개 하거나 그리고요 3도 선택 안 하거나 2개 하거나 이렇게 나왔던 게 이제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식화해서 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결론적으로 약수에 뭘 물어본다면 개수를 물어본다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수 있지? 지수에다가 한 개씩 더해서 곱하면 된다는 식으로 외웠었어요. 그래서 한 개씩 더하는 이유는 뭐가 포함돼서?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서 한 가지가 추가가 있잖아. 얘를 2를 써야 되는데 2를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예요? 4개잖아. 4개. 그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 경우의 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약수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3의 2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3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듯 해야 다른 응용 문제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360에 약수 중에서 무엇이 되는 거? 홀수가 되는 것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홀수가 되는 걸 구하세요라고 돼 있고, 그럼 우리가 홀수가 가지는 특징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미 했지. 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 말을 조금 돌려 말해볼까요? 소인수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까요? 2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겠지. 반대로 짝수는 소인수에 무조건 2가 하나 이상 있으면 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했었던 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 360을 소인수분해 한 건데 얘를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돼요? 이번에는 2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2가 우리가 원래는 2를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했지. 여기서는 2를 쓰면 안 된다 했으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3은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다 상관없지.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채우는 게 이제 되겠네요.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여기 경우의 수고요. 이 행위 상당히 중요해요. 한 가지도 분명히 우리가 행위를 한 거지.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마저 말을 못하는데 다음부터 조금 좀 어렵게 한다고 했을 때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행위를 하면서 쓰라고 하거든. 직접.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릿속 굴리면 힘드니까 행위를 하면서 정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행위할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충분히 이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가지였다? 한 가지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풀 때 1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실제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 예제 10번 중학교 2학년 때 자주 나오는 패턴의 문제이고요. 푸는 법은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 진짜 똑같아. 왜? 이거 하는 거 얘로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 정하는 게 얘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곱하기 얘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였잖아.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0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2개 있고요. 500원짜리가 3개 있고요. 100원짜리가 3개 있어요.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지. 왜 똑같을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아요. 1000원짜리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요? 2개가 있으면 1000원짜리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아까랑 똑같아. 몇 가지? 3가지?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5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4가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100원짜리는 4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약수랑 다르게 여기 쪽은 지금 전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다 되는데 하나도 지불하지 않는 한 가지 경우는 여기서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지불이 아니니까. 이거나 어때 푸는 거? 약수나 지불 방법이나 푸는 법이 같아요.
알겠죠? 같아요. 인식을 얘가 표현법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푸는 관점에 대해서 집중해줘서 봐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첫 번째 그래서 집을 방법 이렇게 되고요. 얘는 암기 유형이에요. 집을 금액은. 암기 유형이에요. 알겠지? 집을 방법과 집을 금액의 차이점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집을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고요. 집을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법인데 무슨 차이냐면 얘가 1,000원짜리를 한 개를 제출하는 경우랑 500원짜리를 두 개를 제출하는 방법은 집을 방법에서는 둘이 어때요? 다른 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얘랑 어때?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에 쓸 때 아무도 부담 없이 그냥 썼었죠. 근데 이 경우에서는 1,000원짜리 한 개당 하는 것과 500원짜리 두 개당 하는 것이 다 어때요? 똑같은 1,000원을 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같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둘의 어떤 차이 때문에 경우의 수가 되는지 알겠지? 일반적으로 당연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경우의 수는 지불 방법에 대한 경우의 수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은 어떤 한 행위를 다르게 볼지 같게 볼지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풀이법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우니까 항상 편해 이거는. 얘가 작은 단위로 환산해주면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거 이야기해볼게. 1,000원짜리가 두 개가 있고요. 5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세 개가 있지. 이렇게 되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볼 때 1,000원짜리 지폐는 가치가 없어져요. 얘네들도 동전을 표현하래. 그치? 그럼 모든 금액 다 합치면 이게 얼마니? 2,000원에 1,500원이니까 우리는 총 3,500원이 있지. 이 3,500원을 500원 단위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니? 있지?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도 500원짜리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1,000원짜리가 의미가 있다 없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니까 이 친구 단위로 그냥 환산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5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걸로 풀자?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있는 걸로 풀면 되겠네요. 언제 이렇게 쓰냐? 언제 쓰는지가 이거 알아야 돼. 이 친구로 이 친구가 표현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500원짜리는 두 개가 모이면 1,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환산이 가능한 경우에 작은 단위에서 무슨 말인지 문제 마저 풀면서 이야기할게요. 1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러면은 얘는 100원짜리가 3개 있다는 것은 얘를 500원으로 환산한 500원짜리 100원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그치? 100원짜리가 몇 개 있으면 5개가 넘어가면은 500원짜리도 가치를 잃어요. 그치? 근데 여기서는 100원짜리가 500원짜리 가치를 가져 안 가져? 가져요. 400원이 표현이 당장 안 되잖아. 이런 것처럼 작은 단위가 큰 단위로 환산이 되는 경우에는 이 친구를 낮추면 되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따로따로 쓰면 돼요. 따라서 이 문제 싹 다 정리하면은 어떻게 된다? 500원짜리가 몇 개 있고 7개 있고 100원짜리 3개 있는 거 푸는 문제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 갖고 가다 보면 7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1 빼기 1이 돼요. 난 솔직히 이거 고등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거 거의 못 보는 것 같은데 중학교 내신이면 모를까? 중학교 시험에서 종종 나오는 주제죠. 고등학교 때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있으니까 쓸게요. 마지막으로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여기 부분이 딱 하면 알차게 끝나겠네요. 색칠하는 경우의 수. 일단 뭐 주제별로 어떻게 하는지는 좀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11-2번 같이 나와요. 보통 이 문제 스타일은 어떻게 되는 거? 같은 색을 1번은 너무 쉬워. 그냥 모두 다른 색을 그냥 차근차근 세면 끝나요.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어떻게 한다?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 그쵸? 여기 내가 몇 가지 아이디어 줄 테니까 이거 기억해서 하면 좋아요. 일단은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냐면은 가장 많이 만나는 것부터 세주는 게 편해요. 그래야 예외적인 케이스가 최대한 줄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부터 세는 게 유리하다? 얘가 만나고 있는 면이 다른 면들이랑 다 만나고 있지. 그럼 이 면은 다른 곳에 다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A,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B, C, D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라는 게 유리할까? 그 다음으로 많이 만나고 있는 건 얘나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C 또는 D부터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B랑 E로 간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예외적인 케이스가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이 돼요. 이 문제 쉬우니까 바로 풀게요. A 몇 가지? 지금 색깔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5가지 색이 있다고 했지?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C로 넘어갈게. C는 이제 칠하고 싶은데 뭐 빼고 칠해야 돼? A에서 칠한 색을 제외하고 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D를 칠할 거야. D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하고 C를 제외한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3가지. A, B하고 E는 똑같겠네요. B를 칠하려고 보니까 B라는 친구는 A와 C를 제외한 색깔을 칠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 3가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2점도 3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푸는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에 3제곱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이건 괜찮죠? 근데 너희들이 이제 문제 풀다가 하나 좀 특이한 게 나올 수 있는데 타임에서 책 한번 펼쳐줄래? 웬만한 문제 다 쉽게 풀릴 거야. 여기 또 패턴 있는지 한번 봐줘. 선생님 이거 집중기를 마플에 맞춰서 해가지고 72번 보세요. 색깔이 몇 개야? 3개. 색깔이 3개. 빨강, 노랑, 파랑 그거 그럼 보지 말고 그 밑에 공간 있지. 공간 그냥 그 밑에 공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 밑에 공간 있잖아요. 예제 11번에 여기다 써줘요. 여기다. 이거 알아야 돼. 72번 나중에 풀 때 이게 신경이 쓰이거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근데 얘는 완벽한 스킬로 가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이런 거를 하면서 여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 하나 하고 갈게요. 어떤 경우에 얘는 예외가 생기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런 점들을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이 최대 몇 개야? 3개지. 점을 기준으로 보면. 그쵸? 근데 여 점 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몇 개가 돼? 만나는 면이 4개 이상으로 만나는 경우에는 이상해져요. 문제가.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일반적으로 풀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칠해봅시다. 색깔이 내가 몇 개라고 할 거냐면은 5개라고 할게. 그냥 5가지 색깔로 칠하는 경우의 수야. 뭐 대칭이니까 아무 데부터 합시다. 얘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얘 제외하고니까 4가지예요. 그리고 여기를 칠하려고 보니까 얘를 제외하고 하는 거니까 4가지가 돼요. A, B, C, D라고 쓰자. 이제 D를 칠하면 완성이 되는데, 맞죠? D를 칠하면 완성이 되는데 잘 생각해봐. 문제가 생긴다? 칠하려고 보니까 이게 몇 개라고 써야 될지가 살짝 애매해. 왠지 알아? 이 A랑 C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가 생각에 내가 했던 걸 직접 했으면 그런 결론이 나와. 여기서 뭐가 문제였다고? 이응 하면서 A와 C가
너희들이 드는 느낌은 물음표야, 그치? 애매해요. 다 정확할 거야. 왜 애매했어요? 얘가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거든요. 맞나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가장 중에 경우해서면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애매한 것들을 다 뭐 할 생각을 하면 되면은 각각을 나눠주면 깔끔하다는 생각을 해주면 돼요. 내가 여기 C를 한 숫자로 못 쓰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얘랑 같은 애랑 다를 때가 다르니까 애매해서 못 쓰는 건데, 그걸 각각을 뭘로 나눠준다면, 각각을 케이스로 해가지고 분류해서 써준다면은 이제 그때 각각에 대해서 깔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중요합니다. 애매한 경우는 뭐 할 생각하자? 케이스로 나눠버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케이스 어떤 경우 A하고 C가 같은 경우, 그리고 케이스 2 A하고 C가 어떤 경우 다른 경우로 나눠서 풀면 되겠지. 풀어봅시다. 좀 빨리 갈게요. A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맞죠? 그럼 얘 같다고 했으니까 얘 몇 가지? 한 가지면 되겠지. 왜? 얘 칠한 거 그대로 가져갈 테니까.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어차피 똑같은 색이잖아. 그러니까 4가지가 될 거고 4가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A하고 C가 이제 다르다고 해봅시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해보면 얘 5가지 하고 4가지 먼저 칠할게요. 이렇게 여기는 여기 몇 가지 했다?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 얘여서도 안 되고요, 얘도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여기 칠하다 보니까 너무 깔끔해. 아까랑은 다르게. 왜? 얘랑 얘가 뭐라고 했어? 색깔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제곱하면 되고,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 이제 뭐 해주면은 더해주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아까 72번 같은 경우가 이 문제예요. 한 점에서 4개 만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 케이스 아마 나눠줘야 되는데, 방금 말한 거 잘 생각해줘. 너희들이 아직은 뭐 어떤 경우에 케이스를 나눠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런 생각하시라고. 방금 말한 것처럼 한 번에 뭔가 쓰기가 애매한 상황에서 뭘 못하게 쓰면은 그걸로 케이스를 나눠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 하면 너희들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경우의 수 있는 거.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업하도록 할게요. 이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